이번 시간에는 북한은 중국의 식민지였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낙랑군 평양설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황국사관, 이제 식민사관을 이해해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중국 고대 한나라가 고조선, 이제 위만조선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수도 자리에 낙랑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위만조선 자리에 한사군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전부 다 지금의 북한 강역이었다. 그러니까 북한 강역은 곧 중국의 고대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한사군 한반도설 또는 낙랑군 평양설의 요체죠. 예전에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진행할 때 이렇게들 해석했어요. 중국이 동북공정을 왜 진행하는가? 대부분의 해석이 곧 북한은 무너지고 이제 남한이 북한을 흡수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만주광역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만주의 간도 땅을 갖다가 중국이 자기네 거로 만들기 위해서 동북공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을 했어요.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뭐냐면 중국이 동북공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그 당시 상당히 이제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울 때 북한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북한이 자연스럽게 우리 영토로 될 걸로 생각하지만 국제 정치 역학상 전혀 다른 이야기다. 오히려 국제 정치 역학상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중국이 북한 땅에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역사적으로.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한사군 문제다. 그래서 중국이 원래부터 여기는 우리 땅이었다. 고대부터 우리 땅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그걸 갖다가 미국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중국 땅 되는 거 아니냐.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닌 게 아니라 중국에서 미 상원에다가 조중 국경 간의 역사적 변경,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사이의 역사적 이 변경에 관해서 미 상원 조사국에 문건을 제출한 게 있어요. 그 내용 보면은 다 한사군을 가지고 북한은 원래 중국 땅이었다라고 하는 문건을 보낸 겁니다.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왜 느닷없이 미 상원에다가 북한은 원래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문건을 왜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다 그 문건을 그대로 보내면서 한국 정부에 답변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당시 이명박 정권 때인데요. 그때 이제 외교부에 보냈죠.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동북아재단에 대응을 요청했어요. 당시 외교부 고위당직자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미 상원에 가가지고 답변이랍시고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이 뭐냐면 중국의 주장이 대부분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 딴 문제 같으면은 엄청 크게 부각돼야 되는데 이 식민사학과 관련된 문제 같으면은 이 보수진보 할 거 없는 언론 카르텔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북한 강역을 사실상 한국 정부 입장으로 다 넘겨줬는데 전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카르텔이 보수진보 할 거 없이 이 식민사학 카르텔이 완벽하게 학계와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이제 드렸죠. 그런데 일본이 왜 황국사관, 정안론을 왜 만들었냐. 임진왜란 때 와보니까 임진왜란 때 왜 실패했냐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은 사실 이 군사력만 비교해보면은 일본이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일본군 15만이 건너왔죠. 조총으로 무장했죠. 당시 유럽 전역이 갖고 있던 조총의 숫자보다 일본군이 갖고 있던 조총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당시 조선은 군사 체제가 붕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선을 점령 못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무기만 가지고 왔지 정신을 안 갖고 왔다. 곧 역사를 안 갖고 왔다라고 해가지고 정한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정한론의 핵심이 가야는 고대 야마도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일본이 대한제국을 점령하는 것은 조선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과거사의 복원이다. 이 핵심 논리를 가지고 여타 나머지 논리들을 쭉 이제 만들어 냈던 거죠. 그 중에 큰 틀의 흐름은 뭐냐면 큰 틀의 흐름은 이렇게 한국사를 반도사로 가두고 반도의 북쪽에는 한사군이 있었고 반도의 남쪽에는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지도로 보면 핵심이 이제 그 반도사관이죠. 그러니까 반도사관으로 한국사를 가두고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 한반도 남부는 외의 식민지인 임나일본부. 그러니까 너희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식민지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말라는 메시지죠. 일제 식민사관, 황국사관에 대한 남북사학계의 견해를 보면요. 남한 강단사학계 입장은 따로 볼 게 없어요. 그냥 일본 고급화하고 같다라고 보면 되죠. 단군 부인론, 식민사학 핵심이 단군 부인론인데 남한에 똑같이 단군 부인하죠. 그 반면에 그 남한 민족사학계하고 북한 역사학계는 단군을 실존 인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사군 한반도설 이것도 일본 고급파들하고 남한 강단사학은 그냥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북한 역사학계하고 남한의 민족사학계는 한사군은 한반도에 있지 않았고 요동에 있었다 혹은 고대 요동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 다음에 임나일본부설도 마찬가지로 남한 학계와 일본 고급파는 임나가 가야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남한의 민족사학계와 북한 역사학계는 그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이다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49년에 홍기문, 그 임꺽정 전을 벽조 홍명희 선생의 아들이죠. 이 홍기문이 북한에서 사회과학원 원장까지 하는데 1949년도에 조선의 고고학에 대한 일제 어용학설의 검토라는 논문을 발표해요. 역사 대문제라는 학술지에. 여기에 1, 2, 3, 4 해가지고 그 일제 식민사관을 정리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서기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약 500년 동안 오늘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나라 식민지인 낙랑군이 설치되었다는 것이요 라고 해가지고 한사군 한반도설, 낙랑군 평양설이 일제 어용학설의 첫 번째라고 1949년에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이 지점이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북한 역사학계는 그 지금의 정치체제하고는 별도로 1949년도에 이미 일제 식민사학을 1, 2, 3, 4 딱 정리하고 그걸 극복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면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의 출신들이 역장학해가지고 총독부 역사관을 그대로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 그랬죠. 그래서 남북한의 역사학이 독립운동사부터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뿌리인 우리 민족 공통의 시조인 단군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부터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서 학설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평양이라는 학설. 이거는 그 뭐 조선의 유학자들도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조선 총독부하고 현재의 남한 강단사학은 다 평양으로 보죠. 그 반면에 북한 역사학계는 지금의 요동, 그러니까 지금의 그 요능성에 그 한사군과 낙랑군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반면에 남한의 민족사학계는 지금의 현재의 하북성 일대에 낙랑군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학설들이 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럼 이 3가지 중에 과연 뭐가 맞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동북공정 지도인데요. 이것이 중국의 이제
뭐 지리학의 아버지라는 담기양이 만든 중국 역사 지도집에 나와 있는 건데, 그때 이제 낙랑군을 갖다가 전부 다 한사군을 갖다가 뭐 진번, 임든, 낙랑, 현도 해가지고 다 한반도 내로 그려놨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평양 근처에 수성이 있는 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에 갈석단이 여기에 있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지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 까만 점선이 원래의 만리장성 자리고요. 만리장성이고요. 명나라 때 여기까지 온 게 지금의 그 하북성 진왕도시의 산해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명나라 때에 왔는데 그것이 만리장성의 가장 이제 동쪽 끝이죠. 그런데 중국 동북공정 지도에서는 지금 평양 일대까지 만리장성을 그려놨죠. 바로 이런 몇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제가 하시는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나라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한사군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정의 고조선 시대의 한나라가 우리나라의 서북부 지역에 설치한 낙랑, 임든, 진번, 현도 4개의 군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북부 지역은 전부 다 고대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다 뭐 이병도 조선사 편수에 출신 이병도 박사가 주장한 거 갖다가 그대로 따라하는 건데요. 뭐 이병도 박사는 또 자기 주장이 아니라 일본인이 한 거 갖다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거죠. 이병도 박사가 한국사 대관이란 책에서 한사군의 위치는 낙랑군은 대동강, 진번군은 자비령, 임등군은 함경남도에서 강원도, 현도군은 압록강 중류 이렇게 쓴 걸 갖다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때 뭐 고시생들의 필독서였던 한국사실론, 이기백 서강대 교수가 쓴 한국사실론도 마찬가지로 한사군의 위치는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의 고조선 지방 해가지고 고조선이 다 대동강 유역에 있었고 그 지역에 낙랑군이 들어섰다라고 하는 게 남한학계의 공식 입장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낙랑군이 평양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가. 지금 3가지 학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남한 강단사학계에서는 낙랑군 평양설 말고 낙랑군이 지금의 요동에 있었다는 북한학계의 설이나 낙랑군이 지금의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는 설을 제기하면 아주 막 죽이자고 달려들죠. 그리고 다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일단 논문 통과가 안 돼요. 논문 통과 안 되니까 뭐 교수나 연구원이 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낙랑군에 관한 학설이 3개인데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하는 학설 외에 다른 학설을 주장하면 학계에서 완전히 매도해가지고 추방하게 되죠. 그런데 낙랑군이 뭡니까? 고대 중국의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 이제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그 수도 자리에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낙랑군의 의의에 대해서 남한 국사학계의 태두라는 이병도 박사, 저는 이 사람들이 국사학계라고 할 때 나라국이 저는 대한민국인지 대일본 제국인지 늘 궁금하다 그랬죠? 한번 읽어보세요. 낙랑의 수부, 낙랑군을 다스리는 핵심 관청이 있다는 곳이죠. 수부는 마치 한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할 수 있었다. 당시 도시의 번영과 시민생활의 화사함과 미술공예의 진보가 어떠하였는가는 근래에 발견된 그 시대의 유물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아주 낙랑군이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한나라 식민지가. 그런데 2007년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뭐라고 썼냐면 1930년대에 나타난 문화주택은 2층 양옥으로 전에 없던 복도와 응접실, 침실, 아이들방 등 개인의 독립된 공간이 생겨났다. 영단주택은 1940년대 들어 도시민, 특히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려고 지은 일종의 국민연립주택이었다. 이게 대한민국 국정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같이 입시 다 외워야 되는 나라에서
문화주택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1930년대 누가 졌어요? 총독부가 졌죠. 위층양옥으로 뭐 아이들 방이 있고 응접실이 있고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총독부에서 40년대에 영단주택을 줘가지고 일종의 연립주택이었다. 이따위 걸 써놨다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강하게 비판하니까 빼버렸는데요. 뭡니까? 결국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써놓은 거죠. 대일항쟁기 일제시기가 좋았다라고 하는 걸 갖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틈만 있으면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이런 걸 갖다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일본 내각에 제가 뭐 문서로 확인한 건 아닌데 이쪽 분야 평생 연구한 분 말 들어보니까 일본 내각에 한국의 친일파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친일파, 현재의 친일파, 이제 미래의 친일파까지 양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민족문화 백과사전을 한번 봤더니 뭐 이완용이라든지 박재순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구한말에 정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저희 연구소에 책으로 된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그 민족 반역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럼 민족 반역자라고 활자화된 것이 온라인으로 옮겨졌을 때 민족 반역자란 용어가 구한말에 정치가로 바뀌어질 때는 자동으로 바뀌어졌겠냐고요. 누군가 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일본 내각의 친일파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라는 그 말을 제가 문헌으로는 못 봤지만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럼 북한에서는 한사군은 뭐라고 보고 있냐? 고조선을 강점한 한나라 침략자들은 고조선 영역 안에 낙랑군, 오늘의 료동반도, 천산산 줄기서쪽, 료하 하류유역을 비롯하여 진반, 님든, 현도 등 4군을 설치하였다. 아주 다르죠? 료동반도 있다는 거죠, 한사군이. 그러면 한사군은 실제 어디 있었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의 도쿄대, 교토대, 한국의 서울대, 연고대 사학과 교수들이 뭐라고 말하나 전혀 안 중요하다 그랬죠. 한사군이 실제로 설치됐을 당시에 쓰여진 사료들, 이건 다 중국 사료들이죠. 중국 사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한나라가 설치한 게 한사군이니까 한서 설전 열전을 보면 설전을 낙랑군 도유성으로 옮겼다. 설전이라는 인물을 낙랑군 도유성으로 옮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사고라는 유명한 학자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안시중의 학자가 너무 많아서 이 집안은 거기에 안사고가 주석이 낙랑군은 유주에 속해 있다. 낙랑속 유주, 유주가 어디냐면 북경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낙랑군은 군 단위로 보면은 유주는 도 단위예요. 도청 소재지는 유주, 지금의 북경 지역으로 비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도청 소재지는 북경에 있고 군청 소재지는 평양에 있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공문서 한 장 전달하다가 6개월 흘러가죠. 그 다음에 한서 지리지에 보면 응소가 말하길 낙랑군은 옛 조선국이다.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서 지리지 요동군주에 보면은 거기에 험독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험독현이 원래 위만조선의 수도 자리에 있던 게 그 위만조선의 수도가 험독 왕험성인데 그 왕험성에서 험자를 따가지고 한나라에서 요동군 험독현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 험독현의 위치에 대해서 그 명나라 고연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 고연무가 말하길 조선성이 영평보, 이 조선성이 뭐냐면 곧 낙랑군 조선현을 뜻하는 거예요. 영평부 경내에 있는데 기자가 봉함을 받은 지역이다. 영평부가 어디냐면 지금의 하북성 노령현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시대 학자, 그 중국의 학자도 명나라의 고연무라는 유명한 학자는 낙랑군이 어디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북성 노령현에 있다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후한서 광무제 본기에 보면
처음에 낭랑 사람 왕조가 낭랑군을 근거로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을에 낭랑태수 왕전을 보내 공격하자 낭랑군의 관리들이 왕조를 죽이고 항복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주석에 낭랑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요동에 있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후한서 최인열전에 보면은 두헌이라는 인물이 최인이라는 인물을 과거에 장원급제했다라고 해가지고 장잠현의 현령으로 내보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 낭랑군 하나에는 전한 때는 그 25개 속현, 그러니까 낭랑군 하나에 읍면 단위가 25개가 있었고 이게 후한 때에는 16개로 줄어드는데 이때 장잠현이라는 현이 낭랑군의 산하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잠현은 낭랑군에 속해 있는데 그 땅은 요동에 있다. 귀지저 요동, 전부 다 요동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평양에 있다라고 안 그러죠?